안녕하세요. 오늘의 트렌디한 뉴스를 이야기로 풀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글로벌 금융시장과 지정학적 지형을 그야말로 뒤흔들고 있는 세 가지 핵심 주제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건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브리핑 순서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코인엑스 이란 자금 추적 이슈를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시아 거래소들의 주요 동향. 세 번째는 변화하는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을 보여주는 미 의회 결의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을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뉴스 데스크 코인엑스 이란 자금 추적권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숫자 38억 4천만 달러.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죠? 최근 블록체인 조사관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엑스와 이란 관련 기관들 사이에서 추적해낸 암호화폐 거래 규모입니다. 이란 인구의 한 13% 정도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고 그 시장 가치가 대략 80억에서 100억 달러에 달한다는 걸 감안하더라도요. 이 38억 달러라는 추적 자금의 규모는 정말 엄청난 수준입니다. 도대체 이 막대한 자금이 어떻게 연결된 걸까요? 퍼즐을 맞춰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 연방수사국이 북한 해커들의 소행으로 지목했던 바이비트 거래소의 15억 달러 해킹 사건, 기억하시죠? 이 탈취된 자금들이 몇 달에 걸쳐서 이란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것으로 파악된 지갑들로 스르륵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인 지금 조사관들이 이 복잡한 블록체인 전송망을 뒤져본 결과 그 자금 중 일부가 바로 코인엑스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꼬리표처럼 찾아낸 겁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나자 미국 재무부가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규제의 고삐를 아주 강하게 쥐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란 전체 암호화폐 거래량의 절반, 무려 50%를 꽉 잡고 있는 노비텍스를 포함해서 이란 거래소 4곳을 곧바로 제재 명단에 올려버렸습니다. 미국 당국은 제재 대상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이른바 경제적 분노 캠페인까지 벌이면서 전방위적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코인엑스의 입장은 어떨까요? 양측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겠죠. 코인엑스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들은 이란 정부기관과 어떤 상업적 관계를 맺은 적도 없고 제재 대상인 걸 알면서도 고의로 서비스를 제공한 적은 절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온체인상의 자금 흐름만 보고 거래소가 불법 행위에 연루됐다고 단정짓는 건 무리라는 얘기죠. 특히 코인엑스는 이란 사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지오펜싱 기술을 포함해 강력한 규제 준수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고 실제로 바이비트의 자산 동결 조치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뉴스 데스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대를 아시아로 옮겨서 주요 거래소들의 굵직한 동향을 살펴볼까요? 현재 아시아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흥미롭게도 두 가지 아주 뚜렷한 흐름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위반에 대해 아주 엄격한 철퇴를 가하고 있는 반면에 이웃나라 일본은 규제된 시장 안에서 몸집을 확 키우기 위해 아주 공격적인 인수합병에 나서고 있거든요.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2억 1천만 원, 달러로는 약 13만 6천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용자들의 적법한 동의 없이 무려 13개의 해외 거래소로 개인정보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빗썸 측은 스텔라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만 정보 공유 동의를 받았는데 조사해보니 빙엑스나 테더 같은 다른 곳의 주문서 데이터까지 공유한 사실이 드러난 거죠. 규제 당국이 데이터 관리에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면 일본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대규모 자본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본의 금융 대기업인 SBI 홀딩스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뱅크의 지분 100%를 통째로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규모만 무려 467억엔, 미화로 치면 약 2억 8,900만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딜입니다. 일본 내에서 압도적인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어버리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승부수인 셈이죠. 인수의 핵심 타겟이 된 비트뱅크, 속을 좀 들여다볼까요? 1일 거래량 비중을 보면 일본 엔화 대비 비트코인 거래 비중이 39.5%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리플과 이더리움이 각각 19.7%씩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죠. SBI는 바로 이 탄탄한 거래 기반과 유동성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거대한 금융 생태계를 쫙 펼쳐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면 그 파급력 장난이 아닙니다. 기존의 SBI VC 트레이드와 비트뱅크가 결합하면 수탁자산 규모만 무려 1조 1천억 엔으로 훌쩍 뛰고요. 암호화폐 계좌 수만 292만 개가 넘습니다. 단숨에 일본 거래소 업계 1위로 올라서게 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덩치만 커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나 토큰화된 실물 자산 같은 온체인 금융 상품들을 촥 유통할 수 있는 초대형 고속도로가 깔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중앙화된 거래소들이 규제라는 안전 울타리 안에서 인프라를 거대하게 확장하고 있는 모습 방금 보셨죠? 그런데 반대로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 영역은 어떨까요? 여전히 아슬아슬한 구조적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두 극단이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는 상황인데요. 최근 디파이 플랫폼인 아브라카다브라에서 터진 매직 인터넷 머니, 즉 MIM 스테이블 코인 사태가 그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1달러의 가치를 똑같이 유지해야 할 스테이블 코인이 무려 50%나 반토막이 나는 심각한 디패깅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아브라카다브라 측은 투자자들의 부채 상환을 유도하고 시중의 유통량을 강제로 줄이기 위해서 이자율을 대폭 끌어올리는 긴급 조치까지 발동해야만 했습니다. 암호화폐를 담보로 잡는 자산이 얼마나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사건이었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뉴스 데스크입니다. 시선을 미국 정치권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미 의회의 이란 결의안을 둘러싼 긴박했던 막전막후를 살펴볼게요. 당초 미 의회에서는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하는 이른바 전쟁권한 결의안이 강하게 추진됐습니다. 사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민주, 공화 양당의 초당적인 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아주 격렬했던 비공개 오찬 회의, 그리고 결의안을 반대하거나 주저하던 의원들을 따로 불러 모은 백악관의 막바지 브리핑이 이어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급반전하게 됩니다. 그 비공개 오찬 회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빌 캐시디 상원의원이 당시 분위기를 아주 생생하게 전했는데요. 그는 행정부가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전쟁은 애초에 4주 동안만 한다더니 벌써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원래 목표는 하나도 달성되지 않았다며 언성을 확 높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서로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날을 세웠던 대립각도 백악관의 발빠른 물밑 작업에 스르륵 녹아내렸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캐시디 의원을 따로 만나 비공개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이 브리핑 직후 캐시디 의원은 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게 백악관에 초대해줘서 고맙다며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자신의 입장을 완전히 선회한 거죠. 자, 그 결과 의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 같았던 결의안의 최종 투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객관적인 수치를 보면 찬성 47, 반대 50, 기권 1로 결국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찬성표를 던지려던 캐시디 의원이 반대로 돌아섰고 랜드폴 의원은 대통령에게 표와 협상을 위한 공간을 더 열어주겠다며 현재 출석이라는 사실상의 기권표를 던진 결과였습니다. 결의안을 부결시킨 직후 백악관은 정치적 압박을 풀기 위한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이란의 동결 해제된 자금을 활용해서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만들겠다는 제안이었죠. 이건 이란과의 갈등 여파로 피해를 보고 있던 미국 농민들의 뿔만 마음을 달래고 동시에 국내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치밀한 후속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세 가지 굵직한 이슈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아서 요약 및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해킹된 암호화폐가 이란으로 흘러간 블록체인 추적 사건부터 규제 강화와 대형 통합으로 엇갈리는 아시아 거래소들의 뚜렷한 행보, 그리고 미국과 이란 사이의 복잡한 정치, 군사적 역학관계까지 넓게 짚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제 국가 안보나 정치적 결정, 그리고 디지털 자산 시장이 결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모두 하나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죠.
이 촘촘한 규제망과 거대한 지정학적 힘의 줄다리기가 앞으로 우리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재정의하게 될지 여러분도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고 알찬 영상을 제작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트렌디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